네, 알짜배기만 쏙 뽑아서 전해드리는 인터뷰 쏙 코너입니다. 오늘 경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경제 하면 좀 어렵게 느껴지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저도 사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설명을 제가 주로 찾아서 들어요. 들으면은 그 어려운 경제가 귀에 쏙쏙 들어와서 여러 가지 뭐 앞으로 뜰 미래산업은 뭔지 또 돈맥은 어떻게 잡을 수 있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모셨습니다.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님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구독자 중 한 명이에요. 정말이십니까? 네, 근데 감사합니다. 잘 모르는 그러니까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것도 슈카님이 굉장히 정리를 잘해갖고 일목요연하게 설명을 너무 잘해주셔서 영상에서 제가 슈카월드 정말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과찬이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슈카가 무슨 뜻이에요? 그냥 제가 좋아하는 네. 노래가 있었는데요. 네네. 어렸을 때 거기 후렴구에 이런 단어가 나와서 귀에 듣기 무슨 좋아서 노래인데요? 아주 오래된 그 조르디라는 친구가 네네네, 알아요. 애기가 네, 있었는데 말아요. 네. 저도 이제 어렸을 때인데 걔가 너무 귀여워서 애기가 발음하는 발음에 이제 슈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조르디 노래 다시 한번 들어봐야겠는데 슈카란 발음이 나왔는지. 네, 근데 지금 경제 전문 유튜브 하고 계시잖아요. 네. 무려 32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계신데 어떤 계기로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하게 되셨는지. 예, 제가 원래 회사 다닐 때는 트레이딩이라고 네. 그 운용이라고 합니다. 네네. 뭐 사고 샀다 팔았다 하면서 이제 돈을 버는 직종에 있었는데 네. 그런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뭘 사고 뭘 팔기 위해서는 가치 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뭐 팀 내에서나 본부 내에서는 항상 애널리스트처럼 이제 레포트나 전략을 짜곤 했죠. 네네. 근데 짜서 소모성으로 사용이 되니까 한번 팀에 회의를 하면은 버려지고 뭐 본부 회의를 하면 그 내용이 또 버려지는 게 너무 아까우셨구나. 아까웠습니다. 네, 너무 아까워서 뭐 어차피 만든 건데 예. 가서 얘기라도 해보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재활용. 예, 재활용이죠. 재활용인데 굉장히 떴어요 지금. 아닙니다. 한 2년 이상 사실은 네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최근에 어쩌다 보니까 조금 예. 그러시구나. 하여튼 이 돌아가는 경제 상황이 복잡해서 이게 뭘까 하시는 분들 슈카님의 슈카월드 제가 정말로 강추를 하는 게 아주 정리를 잘하셔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뭐 말씀도 또박또박 잘하셔서 아주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는데 오늘 경제 이야기 어떤 주제 가지고 오셨어요? 예, 오늘은 이제 가장 네, 핫하다고 할 수 있는 컨텐츠 얘기입니다. 컨텐츠. 예, 특히 네. 디지털 컨텐츠 얘기인데요. 디지털 요즘에 컨텐츠. 가장 핫하죠. 사람들이 예전에는 지상파를 봤는데 이제는 넷플릭스나 유튜브 같은 어떤 그렇죠. 핸드폰이나 TV, 컴퓨터 같은 네네. OTT라 그러지 않습니까? OTT. 예, 그러니까 TV가 아니라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 인터넷상으로 이렇게 보는 스트리밍 서비스 이런 걸 이제 OTT라고 예, 그걸 보통 보통 얘기를 OTT라고 하죠. 네. 하고요. 유튜브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OTT에 격가지긴 한데 같이 좀 포함이 되긴 합니다. 이 시장이 최근에 엄청나게 불타오르고 있어요. 넷플릭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넷플릭스가 전 세계적으로 성공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실 처음 등장했을 때만 해도 이게 과연 전 세계적으로 효과가 있을까? 그냥 네. 지상파의 또 보충제 성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음. 최근 몇 년의 기세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구독자가 얼마나 되나요? 넷플릭스는? 그 1억 한 6천만, 5천만 넘어갔을 겁니다. 전 세계 지금. 1억 6천만 명 정도가 넷플릭스 회원이다. 그렇다고 알고 있는데 아마 이것도 어. 계속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와. 지금 하긴 뭐- 저도 가입자를 해요. 예. 약간 그렇군요. 가격도 저렴하면서 네네. 많은 이제 스트리밍 서비스를 보여줄 수 있는 특히 이게 글로벌로 성공을 하면서 기업들의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드라마 보여주는 영화 네. 보여주는 채널인 줄 알았는데 글로벌로 성공을 하니까 이게 기존 지상파들을 넘어서는 어떻게 보면 글로벌 통합 플랫폼으로 가는 게 아니냐 컨텐츠를 그렇군요. 제공하는 이 시선으로 가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하지 않았던 기업들이 하나둘 특히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참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OTT 시장, 넷플릭스로 대변되는 이 OTT 시장에 이제 거대 기업들이 막 뛰어들기 시작을 했다. 예, 막 뛰어드는 거죠. 어떤 기업들이 있나요? 특히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인 애플이 아이폰을 발표했지 않습니까? 네. 아이폰 11인가를 발표했는데 거기서 사람들의 관심이 아이폰이 아니었어요. 연초에 발표할 때 우리는 지금은 핸드폰 회사지만 앞으로는 컨텐츠 회사로 가겠다. 오.
지금 애플 역사에서 컨텐츠 회사로 가겠다는 말은 처음 나온 말이거든요. 그러게요. 애플이 기계나 뭐 생각을 해봤지 뭐 컨텐츠? 그걸 생각 안 해봤는데요. 이제 애플 TV를 만들고 애플 플러스를 만들어서 네. 아이폰에서 더 이상의 혁신을 사실 핸드폰에서 네네. 짧은 시간에 스마트폰에서 바라기 힘들기 때문에 컨텐츠를 제공하는 어떻게 보면 넷플릭스의 경쟁자로 선언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다른 기업도 있나요? 그리고 또 있죠. 컨텐츠 하면은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자가 누가 봐도 디즈니이지 않습니까? 디즈니, 네, 디즈니죠. 그렇죠. 디즈니주 기존에는 그런 플랫폼에 컨텐츠를 제공만 했는데 네. 이 시장이 너무 커지니까 안 되겠다. 내가 스스로 하겠다. 그래서 아, 디즈니 플러스라고 자기들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디즈니도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서 자기네들이 직접적으로 자기네 컨텐츠를 그걸 통해서 제공하겠다. 제공하겠다. 그렇군요. 말고도 많습니다. 지금 뭐 MBC도 네. 미국의 MBC도 네네. 뭐 뛰어들고 뭐 워너브라스 뛰어들고 지금 웬만한 컨텐츠를 가진 회사들이라면은 모두 다 한 번은 뛰어들어 보는 거죠. 누가 이길지 모르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제가 라이온 킹을 본다. 그러면 이제 넷플릭스에서 못 보고 무조건 디즈니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게 이 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은 경쟁이 시작된 원인인데요. 네. 예전에는 컨텐츠가 있으면은 여러 매체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렇게 사용을 하는데 이제 글로벌 대기업들이 자기들이 독점적인 어떤 OTT를 만들어서 경쟁에서 이기겠다고 하니까 상대편 플랫폼에서 자기 컨텐츠를 빼버립니다. 대표적인 게 디즈니죠. 네. 디즈니 뭐 픽사, 마블 너무 많죠. 뭐 너무 많지 않습니까? 네. 기존 디즈니 컨텐츠까지 이거를 다 뭐 넷플릭스나 뭐 기존 아마존이나 이런 데서 빼버린다고 하니까 기존 업체들은 어떡해요? 난리가 난 거죠. 어떡하지? 지금까지는 자기들이 이걸로 재미를 봤는데 네. 얘들이 이걸 빼서 오히려 자기들의 컨텐츠 그 플랫폼으로 간다고 하니까 음.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와, 그럼 디즈니는 사실 너무나 많은 콘텐츠를 가지고 있어서 사실 뛰어들 만도 하겠다 싶은데 그러면 넷플릭스 같은 데는 자기네들이 이제는 자체 제작을 해야 되는 단계가 온 거네요. 그렇죠. 이제 예전과 다르게 요즘에 신문에서 많이 보실 텐데 오리지널 컨텐츠라는 오리지널. 단어가 네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물론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진 회사가 돈을 많이 버는 정도였는데 이제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지 못하면 문을 닫게 생겼어요. 다 그러네요. 빼가니까. 네. 그러니까 너도 나도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가치가 올라가면서 뭐 드라마 제작비도 영화 제작비도 뭐 믿기지 않을 정도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어요. 얼마 정도 하는데요? 요즘 뭐 수천억대 드라마들이 쏙쏙 등장하고 있죠. 수천억 대 드라마. 이게 우와.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숫자인데 네.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뭐 아스달 연대기 얼마 전에 예. 540억 한 회예요? 전체죠. 전체. 저 깜짝 놀랐어요. 한 해는 아닙니다. 전체 뭐 제작비가 500억을 넘었다. 오. 예전에 뭐 미스터 선샤인 같은 경우도 400억을 넘었다. 네.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 우리나라에서만 보여주는 정도의 수준이라면은 절대 네. 뽑을 수가 없겠죠, 이 정도 비용을. 음. 근데 일단 글로벌 OTT를 통해서 당연히 해외로 나가는 거는 당연한 데다가 얘네들이 오리지널 콘텐츠를 너무 원하니까 이렇게 대작에 자기들 돈을 넣어서 참여를 합니다. 아. 예를 들어 500억 중에서 예를 들면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뭐 한 300억 정도를 내가 줄게. 네. 미리 줄게. 니들 네. 만들지도 않아도 미리 줄게. 만들어만 달라. 우리를 음. 위해서. 우리의 오리지널 콘텐츠를 위해서. 요즘엔 제작 방식이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는 조금 잘 안 나와도 시청률이 그래도 망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게 바로 거기서 먼저 선 제작금을 주기 때문에 그렇군요. 요즘에 만약 500억을 어떤 우리나라 한 드라마 제작사나 우리나라 방송국이 일방적으로 그 위험을 감수하고 만들어라 그러면 못하죠. 힘들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안 팔리는 순간에 뭐 회사나 기업이 흔들흔들할 수 있는데 네. 이제는 뭐 글로벌 대기업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와서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하는 시대니까 네. 대작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거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거 외에도 뭐 미스터 션샤인 말고도 더 킹인가요? 네, 예, 킹덤. 예, 킹덤. 아, 죄송합니다. 킹덤도 있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드라마가 제작이 됐어요. 왜 한국 측에 유난히 관심을 가질까요? 이게 사실은 한국이 우리가 우리나라에 있어서 잘 모르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아시아에서 통용될 만한 컨텐츠를 제작할 수 있는 나라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지금 뭐 그렇군요. 중국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장이 아예 막혀 있고요. 거기는 OTT가 못 들어갑니다. 뭐 유튜브나 넷플릭스가 들어갈 수 있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 정말요? 예, 못 들어갑니다. 아, 저 유튜브가 되질 않겠구나. 예,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중국 아이들의 꿈이 유튜버가 아닌 이유가 유튜브가 못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너무 큰 시장인데 거기는. 그래서 너무 큰 시장인데 예. 자체적인 플랫폼들이 다 있고요. 네네. 또 아무래도 사상적으로는 굉장히 막혀 있는 시장이기 그렇죠. 때문에 거기서 만드는 드라마들은 조금 글로벌하게 퍼지기에는 또 한계가 있겠죠. 홍콩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국이 됐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따져보면 일본 정도가 있는데 네. 일본 드라마보다 우리나라 드라마가 상대적으로 이 글로벌 이야기는 경쟁력을 좀 인정받고 있는 분위기예요. 왜요? 저도 그건 좀 신기한데 일본 네. 하면은 만화나 어떤 콘텐츠에 그렇죠. 좀 강한 나라, 웹툰 쪽에서 만화 쪽에선 거의 제왕 아닙니까? 그렇죠. 전 세계 1위 국가인데 이런 영화나 드라마 만드는 거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더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다고 뭐 발리우드 쪽 인도. 것들은 인도 예. 쪽은 좀 너무 좀 지역색이 강하니까 맞아요. 좀 꼭 그 로컬리티가 나오는 장면 강하죠. 있잖아요. 이렇게 춤도 추고. 맞아요. 춤도 추고 예. 뚜루뚜뚜 뭐 이런 거 좀 하셔갖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시아에서 통할 수 있을 만한 드라마 제작국으로 한국을 굉장히 많이 꼽습니다. 그렇군요. 한국을 많이 꼽다 보니까 투자가 많이 들어오고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내부에서만 통할 드라마를 만들려면은 사실 뭐 한 50억, 뭐 100억도 안 돼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바라는 거는 그 정도 크기가 아니거든요. 글로벌리 통하고 싶은 드라마를 원하니까 제작비가 더 올라가고 예전에는 A급 뭐 제작사나 A급 배우를 썼다면 이제는 S급을 원하게 되는 거죠. 무조건 성공할 작품을 만들어라. 돈은 대줄게. 돈이 문제가 네. 아니다. 제작비가 점점점 올라가고. 그렇군요. 상황입니다. 그러면 뭐 이 OTT 시장에 진짜 자금도 많이 들어오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위한 장밋빛 산업이다라고 보여지기도 하는데 우리 슈카님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콘텐츠 산업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앞으로 계속 좋기만 할까요? 이렇게 여쭤보는 거는 앞으로 계속 좋기만 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저는 제가 좋기를 바라는데요. 네. 일단 경쟁이 너무 과열되고 있는 네. 거는 좀 사실인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이제 콘텐츠 전쟁을 넘어서 콘텐츠 버블이 아니냐. 와 이건 해도 너무한다. 지금 이기기 위해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네. 뭐 우리 경제 용어로 치자면은 뭐 치킨 게임에 드디어 들어가고 있는 치킨 게임 초반 모습이 아니냐. 이렇게 많은 OTT들이 모두 다 성공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승자가 나올 때까지는 너도 나도 다 돈 버는 거엔 관심이 없다. 이 시장을 먹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향후 한 5년 정도는 네. 거의 돈 버는 거를 제외하고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이 시장의 승자가 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뭐 버블이 될 수도 있겠죠. 컨텐츠 정말 버블이 네. 돼서 나중에 정말 승자가 정해지고 나면은 오히려 버블이 터지면서 가격이 내려갈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현재는 이제 그 초입으로 뭐 애플도 뛰어들고 디즈니도 뛰어들고 MBC도 뛰어들고 뭐 넷플릭스까지 해서 춘추 전국시대로 막 들어가고 있는 초기이기 때문에 뭐 이 분야가 당분간은 뭐 핫할 거는 뭐 기정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시청자 입장에서는 선택권이 많아지니까 뭐 좋은 걸 수도 있겠는데 근데 또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나는 디즈니 영화를 보고 싶으면 디즈니도 가입해야 되고 넷플릭스 오리지널을 보고 싶으면 넷플릭스도 가입을 해야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독점의 약간 피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기존 같으면은 뭐 어디를 보더라도 다른 것들을 다른 데서 나온 컨텐츠들을 볼 수 있었는데 이제는 서로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바리케이트를 치다 보니까 오히려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입맛에 따라서 어떤 OTT를 선택해야 되느냐 반대로 그 OTT를 선택하면 다른 그 플랫폼의 컨텐츠는 못 보는 네. 그런 어떤 피해도 좀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넷플릭스에서 뭘 보려다가 없어 갖고서는 왓챠로 갔거든요. 그래갖고 네. 근데 해외는 그렇고 짧게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어떤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게 사실 전 세계가 다 겪는 문제인데 이런 글로벌 컨텐츠들이 글로벌 기업들이 글로벌 컨텐츠를 들고 들어오면 경쟁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무래도 엄청난 돈을 투입한 대작과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기존 콘텐츠를 경쟁시키려면 경쟁이 쉽지 않은 게 사실인데 뭐 그렇다고 그냥 눈 뜨고 문을 열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뭐 하나둘 이렇게 합종 연행하면서 힘을 합치면서 네. 이런 글로벌 OTT하고 싸우겠다라는 기업들이 최근에 2018년, 19년에 하나씩 둘씩 나오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앞으로 치열한 경쟁을 할 것 같은데 뭐 개인적인 바람은 우리 토종 쪽 기업들도 좀 선전해 주기를 좀 바라고 있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듣고 나니까는 굉장히 재밌는 일종의 뭐 '전쟁 아닌 전쟁이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너무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래 갖고 사실은 이제
자주 나와주신다고 아까 우리 방송 예. 전에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 얘기 약속을 아이고, 받아내고 불러만 네, 자주 나와서 경제 이야기 재밌게 또 풀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전문 유튜버 슈카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